높임 표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높임 표현은 말하는 이가 어떤 대상이나 상대에 대하여 높이거나 낮추는 태도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흔히 높임 표현이라고 하면 높이는 것만 해당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높이거나 낮추는 태도 모두를 포함합니다. 근데 높이려는 대상이나 듣는 이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그 높임 표현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높임 표현은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주체 높임법입니다. 개념은 문장에서 서술의 주체인 주어를 높이는 방법인데요. 이때 주체, 이게 뭔지 모르죠? 주체라는 것은 문장 안에서 서술어의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대상으로 주로 주어가 지시하는 대상을 말합니다. 자, 주체 높임법은 어떻게 실현하냐면 서술어에 서너머럼이 의시를 붙이면 됩니다. 그리고 주격조사 깨서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명사인 주어에 접사 님을 붙여도 됩니다. 그리고 특수어휘인 계시다, 주무시다, 잡수시다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선생님께서 편찮으셔서 오늘은 못 오신대 라는 문장이 있을 때 분석을 해보면 선생님이라는 주어에 이제 님이라는 접사를 붙였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가 아니라 선생님께서라고 하면서 이제 높였죠. 그리고 아파서가 아니라 특수어의 편찬타를 사용하였고요. 그리고 오늘은 못 오신대를 보시면 오신대 얘는 오다에 선어발음이 시가 붙었죠. 그래서 이제 주체인 선생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주체 높임법에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직접 높임과 간접 높임이 있습니다. 직접 높임은 주체를 직접 높이는 방식으로 방금 우리가 배운 그런 방식과 유사해요. 할아버지께서는 방에 계신다. 이때 깨서와 계시다는 주체인 할아버지를 직접 높이고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간접 높임이에요. 간접 높임은 그 주체를 높이는 게 아니라 주체와 관련된 대상, 흔히들 말하는 주체의 소유물이라든지 신체 부분이라든지 성품, 이런 것들은 주체 자체는 아니지만 주체와 관련이 있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높임으로써 주체를 간접적으로 높이는 방식입니다. 이때는 특수어휘를 사용하지 않고요. 의시로만 나타냅니다. 예를 보시면 할아버지께서는 걱정거리가 있으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지금 의시다에서 의시 이제 선어머러미가 쓰였죠. 자 지금 있다가 있으시다가 되면서 지금 높임이 쓰였는데 있으신 거는 뭐죠? 걱정거리죠. 할아버지가 아니라 걱정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있으시다는 걱정거리를 높이는 건데 이 걱정거리는 누구 거죠? 할아버지의 걱정거리죠. 그래서 이 걱정거리를 높임으로써 걱정거리를 가지고 있는 할아버지를 간접적으로 높이고 있는 게 간접 높임입니다. 근데 이때 특수어인 계시다를 사용하면 어색해져요. 할아버지께서는 걱정거리가 계시다 하면은 이상한 문장이 되기 때문에 간접 높임에서는 특수어휘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객체 높임법이 있는데요. 자, 객체는 다시 여기 보시면 문장 내에서 동사의 행위가 미치는 대상으로 주로 목적어나 부사어가 지시하는 대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개념도 문장에서 서술어의 객체, 즉 목적어나 부사어가 지시하는 대상을 높이는 방법을 말합니다. 실험 방법은 부사격 조사 깨를 사용하거나 특수어의 뵙다, 드립다,
모시다, 여쭈다 등을 사용합니다. 자, 이 깨 같은 경우는 원래 애게가 쓰일 부분을 깨로 바꿈으로써 높임의 의미를 더하고 있는 거죠. 성인은 선생님께 모르는 내용을 여쭈었다. 자, 지금 여기서 부사격 조사 깨와 특수어휘 여쭈다가 쓰였는데, 자, 이걸 통해서 누구를 높이고 있어요? 그렇죠. 선생님이라는 이제 부사어에 있는 존재를 높이고 있죠. 그래서 선생님께, 그 다음에 여쭈었다. 모두 선생님이라는 부사어를 높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목적어를 높이는 예시도 한번 볼까요? 선생님이 바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성인은 선생님을 배웠다. 자, 이때 뵙다 특수어휘가 쓰였죠. 자, 이 특수어휘가 높이는 대상은 누굴까요? 선생님을 높이고 있죠. 자, 선생님은 목적어에 해당하므로 목적어나 부사어인 객체를 높이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객체 높임법이죠. 넘어가서 마지막 상대 높임법이 있는데요. 이때 상대라는 것은 청자를 말합니다. 대화 상황에 이제 가정이 들어가 있는 거죠. 개념을 조금 더 보시면 말하는 이가 듣는 이,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는 화자라고 하고 듣는 이는 청자라고 하죠. 말하는 이가 듣는 이를 높이거나 낮추는 태도를 나타내는 방법을 상대 높임법이라고 하고, 실현 방법은 종결어미나 보조사 요를 통해서 실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특이하게 종류가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격식체와 비격식체로 나뉩니다. 그럼 두 개가 어떤 거냐 봤을 때, 격식체는 격식 있는 말투예요. 그럼 격식 있는 말투를 언제 쓰죠? 공식적인 상황에서 쓰죠. 그래서 격식체는 공식적인 상황에서 쓰이거나 화자와 청자의 심리적 거리가 좀 멀 때, 약간 불편한, 좀 덜 편한 사이일 때 격식체를 쓰고요. 비격식체는 격식체가 아니란 얘기죠. 즉, 격식을 덜 차리는 상황에서 쓰이며 화자와 청자 사이의 친근감을 나타냅니다. 자, 그래서 표를 보시면 격식체와 비격식체로 나뉘고요. 격식체는 이제 4가지 단계로 나뉘어요. 위에 있는 하십시오체가 가장 높이기 때문에 아주 높임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높이는 거는 예서 높임. 요거 2개는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계체는 낮춤인데 조금 낮춰서 예사 낮춤이라고 하고, 해라체는 아주 낮추는 단계입니다. 둘은 낮춤의 단계죠. 자, 근데 요것을 우리가 전 시간에 종결 표현을 배웠죠. 평서문, 의무문, 명령문, 청유문, 감탄문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주로 종결어미를 통해서 우리가 실현을 한다고 했는데요. 자, 좋다를 예시로 들어봤네요. 날씨가 좋습니다. 언제 쉬십니까? 가십시오, 하시지요 등의 종결어미가 쓰이면 아주 상대를 높이는 하십시오체이고요. 자, 하오체는 날씨가 좋소, 언제 쉬시오, 가시오, 합시다, 반갑구려 등의 종결어미가 쓰이면 하오체, 비교적 상대를 높이고는 있으나 아주 깍듯하게 높이지는 않는, 예를 들어서 이제 서로 존경을 표현하는 부부 사이 정도에 쓰이는 말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계체는 나보다 아랫사람이긴 하지만은 아주 낮출 정도로 그렇게 막 낮추는 사람은 아닌 사이인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장인 장모가 사위한테 하는 그런 높임 정도겠죠. 그래서 하계체는 날씨가 좋네, 언제 쉬는가, 어서 가게, 하세,
반갑구먼 등의 종결어미를 통해서 실현이 되고요. 헤라체는 아주 낮춤입니다. 그래서 날씨가 좋다, 언제 쉬니, 가라, 하자, 반갑구나 이런 종결어미를 통해서 실현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격식체이고요. 비격식체도 높임과 낮춤이 둘 다 있습니다. 근데 하나씩밖에 없어요. 자, 두루두루 높인다. 편한 상대지만은 어쨌든 높여야 되는 상대에는 해요체를 쓰고요. 아주 편하게 낮출 수 있을 때는 해체를 씁니다. 자, 이때는 보조사 요가 쓰입니다. 좋아요, 쉬어요, 가요, 해요, 반가워요. 자, 요가 쓰이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낮출 때는 이 보조사 요를 다 뗍니다. 날씨가 좋아, 쉬어, 가, 해, 반가워처럼 그냥 편하게 말하는 사이에서 쓰는 해체 배웠습니다. 자, 근데 이런 높임 표현은 되게 잘 써야 되는데요. 높임 표현의 적용 대상이 잘못되었거나 높이지 않아도 되는 대상을 과도하게 높여서 표현하면 비문법적인 문장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문장 굉장히 많이 쓰는데요. 주문하신 음료 나오셨습니다. 자, 나오셨습니다. 나오셨습니다에 뭐가 지금 포함이 돼 있어요? 습니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거든요. 자, 근데 습니다는 지금 이 손님한테 하는 얘기 같은데 듣고 있는 손님을 높이기 때문에 그래요. 뭐 상대 높임법 적절하다고 칩시다. 근데 지금 여기 나온 시는 누구를 높이는 거예요? 주체를 높이죠. 그러면은 나오는 주체가 누구예요? 주문하신 음료예요. 음료를 높이는 거란 말이죠. 자, 근데 음료는 그 지금 손님의 신체도 아니고 소유물도 아니고 말도 아니고 성품도 아니기 때문에 간접 높임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쓰면은 안 되는 높임입니다. 그럼 요거를 싹 빼면은 어떻게 될까요?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왔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높임 표현을 정리해보면 높임 표현은 분명히 우리가 사회 속에서 맺는 관계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높임 표현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우리가 곤란한 상황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높임 표현을 사용하되 너무 과도하게 사용하거나 너무 잘못 사용했을 때에는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 높임 표현을 바로 사용해야겠습니다.